조금 전에 여러분께 알려드렸죠. 북한이 오후 3시 반에 자기들 입장에서 중대방송, 중대발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3시 반이 3초 남았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조선중앙TV에서 특별 중대 보도를 하겠다고 예고한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한 명령하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저체 106 2017년 7월 3일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하여 친필 명령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진행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의 성공적 발사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보도가 발표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보도.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전략적 결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은 저체 106 2017년 7월 4일 오전 9시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시험 발사는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하여 933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관찰하시고 그 빛나는 성공을 세계 만방에 장엄히 선언하시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인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단번 성공은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새로운 병진 노선의 기치에 따라 비상이 빠른 속도로 강화 발전된 주체 조선의 불패 국력과 무진막강한 자립적 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1대 10이며 세계를 두고 강위력한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 봉가를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7월 4일 평양.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조선중앙텔레비전의 실시간 발표 들으셨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뉴스 속보를 한 겁니다. 뉴스 속보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나운서가 나와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오늘 오전 9시에 발사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ICBM이라고 부르죠. 이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하나 더, 김정은이 미리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승인했다는 내용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원의 발표로 이번 발사가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김정은이 직접 현장에 가서 발사 장면을 지켜봤다. 북한 역사에 특기될 대사변이다.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어떤 안전상의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한미 정상회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대응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국제사회도 분주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 급히 모셨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장영근 항공대 교수, 그리고 SBS의 북한 전문 기자죠. 안정식 기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은 했습니다만 예. 시청자분들이 이 자막 없이 들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예. 정확하게 숙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예. 북한의 발표 내용 한번 요약을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ICBM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 목전에 왔다는 표현은 여러 번 있었는데 ICBM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조금 기술적인 내용입니다만 오늘 최고 고도가 2,802km까지 올라갔고 39분 비행을 했고 거리가 한 930km 정도 날아갔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두 달쯤 전이죠. 5월 14일 날 북한이 화성 12형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화성 12형이 이제 사거리 한 4,5,000km 그리고 탄두 중량을 줄이면 한 5,5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고 봤던 건데 당시 화성 12형의 최고 고도가 2,111.5km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게 2,802km니까 훨씬 더 높이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거리도 보면 당시 화성 12형이 787km 날아갔는데 오늘 보면 930여 km 날아갔다고 했기 때문에 화성 12형보다는 월등하게 이제 발전된 미사일이라는 거를 수치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ICBM이다. 그리고 이제 ICBM이라고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보면 소위 이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다는 의미일 텐데 이제 북한 발표에도 보면 세계 어느 지역도 타격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정말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건데요. 물론 사실 여부는 이제 또 북한의 발표를 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검증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이 자리에 이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장영근 교수님도 나왔기 때문에 장 교수님 말씀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북한이 ICBM을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선언한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고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보도 안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어떤 남북 관계의 주도적 역할을 한국 정부가 한다라고 하는데 동의는 했지만 예. 이 만약에 ICBM 발사가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이다라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미국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정부 이제 대북 기조가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와 제재 중에 그래도 우리가 대화 쪽에도 힘을 좀 쏟겠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동의를 얻어왔다라는 것인데 이제 북한이 이렇게 ICBM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국면이 되면 이 대화 쪽으로 무게를 가려던 움직임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제재라든가 압박 이런 쪽에 또 무게추가 다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국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말이죠. 사전에 이미 징후를 포착했고요. 오늘 오전에 정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들으신 북한의 발표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93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그리고 최고 고도가 2,500km 이상이었다. 그래서 ICBM급일 가능성이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일 가능성이 있다. 이미 우리 정부의 분석이 상당히 정확하게 맞았다. 이런 말씀 여러분께 드리는데요. 장 교수님, 조금 전 북한 발표 직접 들으셨습니다. 북한의 발표를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는 주장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장 교수님이 들으셨을 때 어떻습니까? 사실일까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사실 제가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사거리가 한 930km인데 제가 정점고도는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리고 이제 비행시간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자 한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약 40분 정도 비행했다고 그러더라. 그럼 ICBM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는요? 근거는 40분 정도 비행을 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ICBM을 정상적인 궤적으로 발사하면 보통 25분에서 30분 정도면은 한 10,000km 정도 비행을 합니다. 정상 궤적으로. 그때 최고 정점 고도는 평균 한 1,200km 정도, 1,100에서 1,300km 이 정도 나오고요. 근데 지금 40분 나왔다는 건 그거보다 더 길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고각 발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오랜 장시간 동안 중력을
극복하면서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시간이 높이 더 걸리는 거죠. 올라갔다가 더 많은 거리를 그렇죠. 내려와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더 거죠. 걸린다. 네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각도 정점 고도도 이제 기자는 저한테 2,300km 정도라고 그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최소 2,500에서 3,000km 정도 될 거다.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네네. 예. 그랬더니 이제 지금 저도 처음 들었는데 2,802km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제가 그 지난번에 화성 12형을 발사했을 때 화성 12형과 화성 12형을 1단 로켓으로 쓰고 2단에 다른 엔진을 장착했을 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ICBM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미사일의 사거리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야, 사거리가 뭐 5,000km냐, 10,000km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항상 기준이 뭐냐면은 탄두 무게가 얼마냐. 탄두 무게가 네네. 얼마냐. 탄두 무게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거리는 안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무거우니까요. 그렇죠. 무거운 놈을 얻고 가다 보면 그만큼 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많이 간다. 결국 이제 제한된 미사일 엔진의 성능을 가지고 보다 장거리를 비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핵탄두의 경량화, 소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동안 그렇게 소형 경량화에 목을 메고 있었던 거고요.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듣기로는 북한의 표준 핵탄두 무게가 약 한 6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0kg 정도 네네네. 된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그동안 고각 발사한 미사일들을 거꾸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탄두 무게가 550에서 650kg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이제 핵 탄두 무게가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핵 폭발물이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폭을 하는 고압 배터리 같은 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거의 뭐 한 200k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성 12호 아마 이번에 쏜 것도 화성 12호랑 거의 그 탄두 형상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지금 화성 12호에서 보면은 얘는 이게 이제 개방식 일체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보호덮개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탄두입니다. 위에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게. 예. 이제 걔 무게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의 그 표피라든가 알루미늄 표피라든가 외부의 그런 특수 소재들이 적어도 한 200kg 정도는 나갈 거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한 1톤 정도의 탄두 무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차 제가, 교수님. 네. 예, 일단 거기까지 설명을 좀 듣고요. 네. 제가 앞으로 추가해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과학자 단체에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북한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 미사일은 6,000km 이상을 날아와서 미국 본토까지는 아니고 알래스카를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 과학자가 벌써 이렇게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다요. 5,500 예. 이렇게 보는 거니까. 5,500에서 6,000km 네. 정도 날아간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미국 과학자도 이렇게 벌써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 안정식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 스스로 ICBM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발표한 게 오늘 처음이죠. 네. 그래서 북한은 북한 역사에 나올 만한 대사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홍 박사님 보시기에 미국 입장에서 네.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한국 정부가 한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했지만 이 ICBM 발사 성공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미 정상회담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하는데 이 관여라는 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최대의 압박을 해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면 그때 관여한다는 거예요. 시차가 있는 건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압박과 관여를 그러니까 대화를 병행해서 활용한다라고 해서 조금 땡겼거든요. 대화 시점을.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적절한 환경이 조성될 때 얘기고 근데 이제 북한에게 넘어간 볼을 북한이 그냥 걷어차 버리는 장면입니다. 저게. 그래서 한국이 지금 사실 그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 이런 데 있어서 주도권을 좀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는데 무슨 한국이냐, 우리는 미국하고 대화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항변하는 듯한 행동이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설사 통일 문제 그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상당한 역할을 인정한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미국 본토를 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이 갖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이거를 우리에게 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대단히 정말 아쉬운 상황이고 그래서 따라서 지금 NSC 소집이 돼가지고 단호하게 지금 대응하고 규탄하고 이제 했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일이면 이제 다시 또 독일로 떠나시는데 새로운 이니시어티브를 취하시는데도 일종의 장애가 형성이 됐다. 이런 점 정말 아쉽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 보장에 위해서 이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한미 정상이 전략적 선택을 한 지 며칠 만에 북한이 도발한 데 대해서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 결단을 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내일 대통령이 독일로 출국하더라도 내각은 국무총리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만큼 국방부, 우리 군 상당히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국방부 움직임 어떤지 국방부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북한의 중대 발표 방송 이미 나갔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국방부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까? 네, 아직 군 당국에서 특별한 내용을 발표하진 않고 있습니다. 군 당국도 긴장 속에 북한의 발표를 지켜봤는데요. 북한이 처음 ICBM급 미사일을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더욱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군 당국은 오늘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하면서 성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행거리만 930여 킬로미터라고 밝혔을 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 군 당국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40여 번 비행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발사가 정상 발사가 아닌 고각 발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지난 5월 14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 12형은 최고 고도가 2111.5km였는데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더 높이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정상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8,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면 알래스카 등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겁니다.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이 군은 정상 각도로 발사가 됐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장 박사님보다도 훨씬 더 많이 8,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 보면 이제 지금 국방부 중계차라든가 아까 이제 주영진 앵커께서 미국 전문가들 한 6,000km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게 다 오전에 나온 보도거든요. 오전에 나온 보도는 우리가 방금 전에 들은 최고고도 2,802, 사거리 933이라는 수치를 모른 상태에서 지금 추산을 한 거고요. 사실은 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추산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자리라고 보는데 아까 이제 장 교수님이 좀 말씀을 하시다가 그쳤는데 지금 이 북한이 발표한 수치를 보면 조금 간단하게 저희 이게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준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쉽게 말해서 미국 본토 도달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정상적인 궤적에서 사거리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그러니까 6,000km라는 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외국에서 보통은 이제 사거리하고 정점 고도를 계산을 해서 역으로 그냥 대충 이 정도다 이렇게 추산하는 거고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지난 5월 14일 날 화성 12형 발사했을 때 이걸 ICBM으로 개조를 했을 경우에 추가했을 경우에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일단 저는 화성 12형 IRBM이 약 4,500에서 5,000km 정도 사거리가 나가는데요. 얘가 1단일 거다 ICBM에. 그리고 2단에 이제 놓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흔한 노동 엔진이든 또는 이제 무스탄 엔진이든 놓을 수 있을 거고요. 실제 화성 12호의 화성 12형의 그 탄도를 보면은 밑에 보조 추진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단에 해당하는 건데요. 얘가 아마 상당 부분 방향과 궤도 제어를 하지만은 초기에 추력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까지 고려를 안 해도 현재 제가 분석한 거로는 아마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탄두 무게를 500에서 한 1,000km 정도를 가정을 했는데요. 제가 한 750km 정도 가정했을 때 보면은 사거리가 한 9,900km 정도 나왔습니다. 9,900이요? 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탄두 무게가 좀 무겁더라도 아마도 8,000에서 10,000km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오늘 이렇게. 네네. 오늘 형태가.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제가
2단을 무수단을 장착했을 때의 가정을 한 거고요. 뭐 새로운 엔진을 개발을 해서 더 성능 좋은 거를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또 한 가지는 오늘 발사한 게 지금 아직 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현재 화성 12형에서 화성 14형이라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보니까요. 지난번에 그 열병식에서 이렇게 원통형으로 발사관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얘는 이제 북극성 3호에 해당하는 고체 추진제 그리고 이제 그 콜드런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화성 14형이니까 아마 화성 12형을 좀 이제 개조를 해서 만든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사거리는 전체적으로 탄두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은 최소한 8,000에서 10,000km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 또 국제사회의 대응, 미국 정부의 대응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5차 핵실험까지 한 상태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계속 나왔는데 그때는 사실 이 ICBM이라고 하는 거 가능성은 염두에 뒀지만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는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위협은 계속됐지만 근데 이제는 ICBM 발사에 성공했고 지금 장 박사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미국 본토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중요한 것은 뭐 불과 얼마 안 된 한 달 정도 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안을 냈습니다. 근데 이 사실 그 탄도탄 미사일 발사하면 거리와 상관없이 이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인데 금년만 해도 벌써 10번째 저기 발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번 위반했는데 사실 제재는 지금 이제 한 번 나온 거죠. 근데 지금도 사실 1,000km 조금 넘어갔잖아요. 이거는 중거리에서도 아주 낮은 중단거리 정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이거 가지고 또 제재한다 그러면은 아마 안보리 제재 동력도 상당히 약화됐을 거고요. 제가 드린 이제는, 질문은 국제사회의 대응이 또 미국 정부의 대응이 질적으로 전환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질적으로 예. 전환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의 바로 직전 단계로 단둥은행에 제재 들어갔고요.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대만에다가 조기경보 레이더 팔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기관도 제재를 하고 있고 이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정식으로 지금 시행하는 것만 지금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에게도 미국의 백악관 경제위원회 그 장께서 한국도 중국에 대해서 좀 제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직접 하진 않았지만 기자회견에서 한국에게도 요청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미국에 계실 때였어요. 지금 일본도 미국처럼 단둥은행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중국에게 사드 보복을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중국을 제재해야 되는가 이 차원에까지 이제 도달했는데 여기서 이제 남은 거는 북한이 제가 우려하는 거는 북한이 이렇게 된 이상 미국의 제재는 더 강경해지고 진짜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임박한 국지전이라도 할 만한 위기로 잠수할 가능성이 큰데 중요한 것은 진짜로 국지전이라도 가면 우리는 전면전이란 말이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엄청난 위기가 도래하는 것 자체도 우리의 국가적인 위기이고 그 다음에 다행히도 북미 간의 대화가 돼가지고 빅딜이 성사가 되면 또 우리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된 북미 간의 큰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북한이 이제까지 개발한 핵은 그냥 내둘 테니까 더 이상 개발 안 한다면 제재는 해제해 주겠다라든지 지금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볼 때 파키스탄이나 인도도 처음엔 제재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결국 타협했잖아요. 북한도 장기적으로 볼 땐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저러한 도발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막는 게 중요하다. 도발한 다음에 제재하는 거는 사실은 처방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 박사님. 지금 그 부분까지 일단 말씀 듣고요. 자,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그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대화라고 하는 측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했고 그 부분도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하는 그런 내용의 뭐 공동 성명도 나왔고 그런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됐는데 불과 이틀 만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여기에 대응을 했다. 예. 북한의 의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그렇죠. 이게 보면 근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강경 일변도의 정책에 대해서 대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좀 강하게 얘기는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의 전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못하고 핵 폐기로 가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근데 그 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면 우리가 대화를 앞장서서 좀 이끌어서 분위기를 유화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무슨 대화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은 우리한테 핵 포기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거를 사실은 이제 오늘 행동으로 시위를 한 건데요. 사실 이제 오늘 7.4 공동성명 지금 74년이니까 지금 몇 주년이죠? 45주년인가요? 45주년이죠. 네, 45주년을 맞아서 이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이라는 데에서 성명을 낸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 상당히 온갖 추태를 부렸다. 이런 식의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도 어쨌든지 간에 북한이 주장하는 거는 북한과 민족 공조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외세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를 비난할 거냐 선택하라 뭐 이런 식의 스탠스인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이 북한의 핵하고 미사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걸 아주 뭐 단적으로 시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국가안전보장의 내용과 관련한 브리핑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했습니다. 이때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이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략적이고 개괄적인 내용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만약에 ICBM으로 판명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연결돼 있나요?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 북한의 중대 발표 오후 3시 반에 나왔습니다. 이후에 청와대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는 이제 추가 입장 발표를 위해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앞선 브리핑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북측 주장처럼 ICBM인지는 군사당국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사전에 파악이 됐는데 어제부터 예의주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 당국이 초기 파악한 바로는 지난 5월 중순경에 발사했던 이 중거리 미사일로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정체는 파악하고 있고 최종 분석 완료에는 며칠 정도가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미사일이 ICBM으로 확인될 경우엔 지금까지의 대북 압박과 제재보다는 그 강도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1시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전체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ICBM급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ICBM이라면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안보 상황은 한치의 빈틈도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위중하다면서 국방부에 어떤 비상사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 유지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점에 합의했다며 제재와 대응의 강도가 높아지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기조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정영태 기자가 청와대 움직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도 이 북한이 중대 발표를 통해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방송 시간 연장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정부의 대응, 국제사회 대응 어떻게 전개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 반에 조선중앙TV의 이춘희 아나운서 항상 북한이 중대 발표를 할 때는 이춘희 아나운서가 나오죠. 이춘희 아나운서가 발표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의 특별 보도 내용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한 명령하달.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저체 106 2017년 7월 3일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하여 친필 명명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진행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의 성공적 발사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보도가 발표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보도.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전략적 결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은 주체 106 2017년 7월 4일 오전 9시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시험 발사는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하여 933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관찰하시고 그 빛나는 성공을 세계 만방에 장엄히 선언하시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인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단번 성공은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새로운 병진 노선의 기치에 따라 비상이 빠른 속도로 강화 발전된 주체 조선의 불패 국력과 무진막강한 자립적 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1대 10이며 세계를 두고 강력한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 봉가를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7월 4일 평양. 네, 남북 관계의 한 전환점이 됐던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45주년 기념일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 내용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북한은 이제 핵무기와 함께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핵 강국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교수님, 오늘 발사는 어쨌든 간에 시험 발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시험 발사를 단번에 성공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드는 의문은, 그러면 발사에 성공했으면 이제 북한이 이 ICBM 만약에 성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실전 배치까지는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이미 배치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닐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전 배치라 하면은 그 이제 군사적 운영성을 검증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번 발사해서 우연히 성공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발사체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엔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한 두세 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적도 있고요. 많은 수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실전 배치를 할 정도의 군사적 효용성을 갖고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험 발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큰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라든가 그 발사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번 안 할 거고요.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도 한두 번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신뢰성 있는 미사일을 확보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실전 배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ICBM 발사에 시험 발사에 단번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신경 쓰고 긴장해야 될 나라가 또 미국이겠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메시지에 트위터에 이런 메시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북한이 방금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이런 트위터를 올렸다고 하는데 워싱턴 소식 한번 워싱턴 분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석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워싱턴은 새벽일 텐데요. 뭐 백악관이나 미국 국무부, 국방부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공휴일입니다. 독립기념일 7월 4일 새벽 3시인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각은 어제 여기 시간으로 어제 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보고받은 뒤 좀 전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디스가이,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진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중대 발표 형식을 통해서 ICBM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함에 따라 보다 면밀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최대 6,700km를 날아가서 알래스카주를 타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ICBM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또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에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불꽃놀이가 이루어지는 최대 국경일인 독립기념일 전야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또 주요 정상들이 만나는 G20 정상회의 직전에 미사일을 쏴서 긴장감을 고조시킨 그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식 성명과 대응 방향은요. 아무래도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날이 샌 뒤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하석 워싱턴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정하석 특파원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이 시점에 7.4 공동성명 발표 45주년 기념일, 한미 정상회담 끝난 직후, 그리고 미국의 독립기념일 앞둔 상황, 불꽃놀이 앞둔 상황, 그리고 G20 정상회의 앞둔 상황에서 ICBM 시험범 발사했고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그 의도, 이거 분명히 잘 밝혀내야겠죠. 이번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발표와 관련해서 또 신경을 써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또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중국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중국 정부는 우리랑 시차가 거의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중국 정부의 반응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계속 속보로 내보내며 북한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의 조선중앙TV의 발표 내용을 인터넷판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고요. 또 홍콩의 봉황TV 같은 경우에는 조선중앙TV의 발표 내용을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매체들은요, 우리 합참의 발표 내용과 또 북한의 주장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번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미사일을 왜 발사했는지 의도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네 번째 미사일 발사라고 밝히면서 이 북한이 이렇게 외교적인 어떤 빅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미사일 발사도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될 G20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미국과 한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오후 4시부터, 잠시 뒤 오후 4시부터 진행될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어제부터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자마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러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두 사람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엽 베이징 특파원이 전해드린 대로요. 중국 외교부의 반응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베이징 연결해서 중국 정부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언론들이 북한의 중대 발표 보도 긴급 소식으로 타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반응도 머지않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와대에서도 지금 중국 정부에 이어서 북한이 오후 3시 반에 발표한 중대 보도 ICBM 발사 이 주장이 성공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청와대의 추가 움직임 나오면 청와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여러분께 청와대의 움직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식 기자. 네. 지금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예. 오늘 발사한 화성 예. 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북한은 대륙간 탄도 로켓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예. 이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이 좀 공개를 했나요? 예,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지금 조선중앙TV 모니터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예. 지금 저한테 지금 대화방으로 전해준 내용을 보면은 조금 전에 이 리춘희 아나운서 발표 내용과 함께 사진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연결을 끊었는데 그 예, 직후에 그 사진을 공개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당연히 이제 공개를 할 텐데 이게 보면은 북한이 보통 어떤 일을 하면 하루 뒤에 예.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보도라는 건 속보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천천히 해서 정확하게 보도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검열해서 자를 거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은 이제 아침 우리 시간 9시 40분 정도 발사를 했는데 굉장히 빨리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동영상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발사 지점이 이제 평안북도 방현이라고 돼 있거든요. 방현이면 평양에서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북한의 촬영 기자들이 가서 촬영을 해서 지금 아마 평양으로는 왔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면 중계차를 대든지 뭐 진짜 위성 중계차를 대든지 해서 실시간으로 쏘지 않습니까? 저희는 거의 시간과의 싸움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기 라이브를 하든지 그럴 텐데 북한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검열을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 기자가 찍은 테이블을 가지고 평양으로 열심히 차를 타고 왔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편집을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뭐 검열이라든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내보낼 텐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기념비적인 일이기 때문에 오늘 안에 동영상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안정식 기자가 상당히 오늘 하루 조선중앙TV의 보도 계속해서 주시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안정식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이 사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도 저희가 빨리 주영진 뉴스 브리핑에서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자랑하기 위해서 사진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고 하고요. 뭐 대충 예상이 됩니다. 김정은이 또 뭐 파한 데서 하는 그런 장면도 파한 데서 하고 미사일 이제 세워지고 발사하고 이런 화염이 보이는 장면 이런 그런 사진들이 있을 것 장면들이겠죠.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오늘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도 여러분께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네. 조금 전에 특파원들과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언급했던 바로 그 부분. 왜 오늘이냐 그 시점. 이 시점에 대해서 홍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이게 사실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한 게 2006년인데 2006년 7월 4일 날 로켓부터 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하니까 그거를 명분 삼아서 핵실험했거든요. 오늘도 미국 독립기념일이고 어제는 어떤 날이었냐? 어제가 북한한테 또 중요한 날입니다. 전략군절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전략미사일 사실 과시해야 되는 날인데 어저께 북한에서 나온 보도는 뭐냐면 작년에 전략군절에는 미국의 기지들을 다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번에는 그 말로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미사일을 그냥 쏴버린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 끝난 지 불과 며칠 안 됐고 한국이 주도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비상함 이런 것을 그냥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며칠 뒤면은 G20 정상회담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독일의 함부르크에 가셔가지고 메르켈뿐 아니라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푸틴을 만나고 아베를 만나고 트럼프를 또다시 만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좀 김정은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이 굉장히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가진 못하지만 거기에 존재하고 싶은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독립기념일과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4월달 한 달 동안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북한이 자제했는데 왜 적극적으로 대화에 안 나오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미국이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 불리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화로 나와야 된다. 그것 플러스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격앙된 분위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북아 한반도에서 냉전 구도를 재현해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다시 한번 힘을 모으자. 사실 북한은 중국하고만 잘 지내면 먹고 삽니다. 대외 교육의 90%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어떻게든지 냉정구도 재형성을 해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한 편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벼랑 끝 전술 차원에서 중국을 끌어당기는 거죠. 예. 더군다나 엊그저께 그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 만나서 나온 메시지가 사드를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으로 반대한다는 메시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서 동북아의 냉정구도 형성이 되면 북한은 손해볼 거 없다. 이런 그 복합적인 계산이 작용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40분에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북한이 주장한 이 미사일 동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목표했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동해상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이런 미사일 도발할 때마다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특히 일본 영해상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일본 정부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로 갑니다. 성형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중대보도 발표 또 일본 언론에서도 보도했을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하자마자 주요 방송들이 속보 형태로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고도가 2,500km를 크게 넘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쪽이 평안북도 방현 동쪽 방향으로 900km가량 발사한 비행체를 발사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고도의 미사일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주 근접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미사일이 북한의 발표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 쪽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아래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각종 대응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항공기와 선박 안전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련 기관에 강력한 대응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매우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한에 거듭되는 도발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강하게 규탄하면서 한국, 미국, 중국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성형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오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범 발사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공개한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공개한 오늘 화성 14형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사진입니다. 우리 임 교수님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죠. 저런 각도 지금 처음에는 이송을 해오고 이제 발사를 위해서 수직으로 세웠습니다. 상당히 여러 장의 사진을 지금 북한이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오전 9시 40분에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렇게 오후 4시 반이 안 돼서 공개한 거는 처음인데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바로 발사한 게 아니고 별도의 그걸 발사 장치를 해서 거기서 발사한 것이죠. 김정은이 지금 멀리서 망원경으로 발사 장면을 보고 있는 장면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륙간 탄도 로켓이라고 북한이 주장한 로켓이 발사가 돼서 화염을 뿜으면서 화염으로 보면 이제 액체 로켓으로 보이고요. 예.
딱 저 화염만 보면 액체 고체가 딱 네. 판명이 되는 일단 모양이죠? 형상을 보니까요. 그 1단이 길게 그 지금 화성 12형 1단 엔진이 맞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좁아지지 않습니까? 위로? 그게 그렇죠. 2단입니다. 예. 2단 엔진을 지금 이제 분리가 된 것 같네요. 네. 분리가 된 예. 건가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탄두가 얹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보니까는 발사가 된 뒤로 올라가면서 추진체가 분리가 된다. 그러면은 일반 위성이나 우리가 흔히 우주 발사체 쏠 때처럼 보면 거의 비슷한 그 기술이 도입이 되는 그렇죠. 모양이죠. 인공위성 발사체하고 초기 발사할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네. 얘가 이제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궤도로 올라서 위성을 우주 궤도로 집어넣고 자기도 같이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탄두가 밑으로 같이 떨어지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사를 할 때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발사 초기에 만일에 ICBM과 위성 발사체를 같이 쏜다 그러면은 어느 게 발사체인지 어느 게 위성인지 보기 어렵죠. 교수님, 근데 방금 보면 2단이 이제 분리가 돼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네. 저게 저렇게 2단이 분리돼서 올라가는 걸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에서 저렇게 분리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1단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저 정도면은 아마도 약 한 100초에서 120초 정도 타니까요. 예. 2분 정도 2분 정도요. 네네, 비행을 2분 정도인데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면은 네네. 저 정도 크기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냐. 바로 그런 그러니까 클로즈업,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좀 예.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하면 할 수 있겠죠.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 로켓,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시범 발사에 단번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 직후에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은이 발사 장면을 망원경으로 멀리서 지켜본 다음에 발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뒤에서 도열이 했던 군인들과 함께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까지 여러분 사진으로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 장 교수님 말씀은 저 화형으로 보건대 액체 추진체를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범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미국과 중국, 일본 이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들도 상당히 긴박하게 오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범 발사를 주목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지금 저걸로 봐서는 일단은 5월 14일 날 발사한 화성 12형을 쓰고 거기에 2단을 얹었다 이런 형상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확실한 게요. 네. 일단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이 지난번에 그 화성 12형은 6축 트럭이었어요. 6축. 그러니까 바퀴가 6축이라는 건 여섯 개, 예. 바퀴가 6줄이 있다는 거고요. 바퀴가 6줄이요? 네네. 근데 지금 보여준 건 8축입니다. 8축이요? 네, 8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는 6축일 경우에 그 이제 앞에 탄도 부분이 앞으로 삐쭉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은 언밸런스된 형상이었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상태에서 얘가 실제로 그 미사일 그 테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묶어서 쏘면은 상당히 아마 발사대가 상당히 안정화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발사대를 따로 만들어서 얘를 트럭으로 발사대 위에다가 그 미사일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 그 트럭 차량은 앞으로 이동을 해서 발사대 위에서 그냥 쏜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아마도 먼저 제가 예측한 화성 12호의 전체 길이가 약 한 19m, 18에서 19m인데요. 이번에 그보다 그럼 더 길겠네요. 훨씬 길죠. 예. 지금 보면은 아마도 한 21m에서 22m쯤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네. 차량이 지금 8축이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8축이죠. 8줄이죠. 예. 보시면. 저 그리고- 바퀴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예, 바퀴가 8개다 네네네. 그래서 8축이다. 네. 저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발사 패드 위에다가 예. 저렇게 이제 안치를 시켜놓고 보통은 이제 여기서 그냥 쏴요. 이제 근데 이제 실제로 ICBM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추력 또는 불꽃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따로 이렇게. 네네. 그냥 거죠. 내버려두면 저 이동식 발사 차량이 탑니다. 예. 그러니까 저 이동식 발사대 차량이 우리 돈으로 한 5, 60억 원 정도 해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5, 60억 원이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밖으로 빼가지고 실제 또
그 안정한 발사를 위해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놓고서 이제 발사 패드 위에서 직접 쏘는 거죠. 지금 오늘 북한이 공개한 오늘 대륙간 탄도 로켓이라고 북한이 주장한 화성 14형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혹시 준비가 된다면 지난 5월에 발사했던 화성 12형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장 교수님과 함께 화성 12형과 14형의 어떤 발사 장면의 차이점 이런 부분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영상 당시에 공개가 됐던 거 같죠? 예, 지난 5월 14일에 화성 12형. 예, 당시. 예. 저게 길이가 대략 한 17m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던가요? 저는 한 18m에서 19m 정도. 사이라고 그러는데 예. 또 외신은 뭐 17m에서 18m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저희가 저 재원을 길이나 이런 그 직경을 예측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얼마나 추력을 낼 수 있느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 저기에 이제 병사가 옆에 딱 서 있으면은 키를 한 160cm 정도 예측을 해서 전체 길이를 추정을 하는데요. 사람 키의 몇 배다 이렇게 예측을 어떤 하는 때는 거죠.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그 이제 몸의 체형의 이런 전체 폭을 보고서 아 얘가 직경이 얼마일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보통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저 안에 길이 폭이 얼마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 연료하고 산화제가 얼만큼 들어갔고 그걸 가지고 추력이 얼마 나오니까 사거리가 얼마쯤 나오겠다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난 5월에 있었던 화성 12형 발사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함께 북한이 오늘 공개한 오늘 시범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 여러분께 화면을 분할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화성 12형 여기 이 화성 12형을 개량을 해서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번 발사는 성공했다 이렇게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와대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후 3시 반에 중대 발표라고 하면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범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낮 12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이 열었는데요. 이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청와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청와대 추가 브리핑이나 이런 것 곧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언제쯤 나올까요? 네, 북한의 중대 발표 이후 아직까지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의 이 ICBM이라고 주장을 한 만큼 곧 공식 브리핑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징후를 사전에 파악했고 어제부터 예의주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당국이 초기 파악한 바로는 지난 5월 중순경에 발사했던 중거리 미사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확한 정체는 파악하고 있고 최종 분석 완료에는 며칠이 걸릴 걸로 밝혔습니다. 다만 이 미사일이 ICBM으로 확인될 경우엔 지금까지의 대북 압박과 제재보다 그 강도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1시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ICBM급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ICBM이라면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안보 상황은 한치의 빈틈도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위중하다며 국방부의 어떤 비상사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 유지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점에 합의했다며 제재와 대응 강도가 높아는 지겠지만 한편으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기조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네, 청와대의 움직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범 발사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와 관련한 청와대의 추가 브리핑이 있으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간이라도 아니면 끝난 다음이라도 이어지는 오뉴스에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평양 근처의 평양북도 방현 지역이죠? 방현 지역에서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범 발사 최고 고도는 2,802km, 날아간 거리는 933km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됐다고 한다면 8,000km에서 10,000km까지 날아가서 미국 본토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런 분석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3시 반에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서 북한이 발표한 중대 보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전략적 결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오전 9시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시험 발사는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륙간 탄도로켓은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하여 933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네, 북한의 발표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40분에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2802km까지 꼭대기로 날아간 다음에 비행거리는 933km. 북한은 이번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중국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오전 9시 40분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 교수님, 이제 짧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북한의 추가 움직임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마 첫 번째 그 ICBM을 발사했으니까요. 아마 사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본토의 그 뉴욕이라든가 워싱턴 DC 이렇게 때리려면 적어도 이제 12,000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렇게 사거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 아마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겁니다. 계속해서요? 네네. 기술 발전한다고 한다면 이런 시범 발사 또 앞으로도 계속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정 변경할 때마다 이제 계속 시험 발사를 해야죠. 예. 그래서 검증을 해야죠. 홍 박사님, 이제 한 20초 정도요. 김정일은 핵 실험에 집착을 했고,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집착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한국의 안보 위협이 이걸로 획기적으로 직접 증대된 건 아니다. 그러나 환경이 많이 바뀔 겁니다. 이제 미국이 태도를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미국이 좀 더 이 북한의 태도를 활용해서 더 군사적인 움직임으로 나갈 것이냐 이런 거를 주목해야 되고 사실 북한이 그 재진입 기술이나 정밀 타격 능력 이런 거는 아직 좀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요는 이제 북미 간에 타협이 될 때 우리의 목소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걸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타협이 될 때 북한의 핵을 지금 현 상태로 인정하는 가운데 타협되는 건 막아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홍 박사님.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범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 그리고 우리 청와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어지는 오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때문에 2시간 반 동안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